이거는 이제 순서 보존 암호화 최신 연구 동향입니다. 이 순서 보존 암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중앙기술전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뭐 이전 회차에서도 한 번 정도 더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용 자체가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얘가 나온 배경이나 내가 어디서 쓰이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 추가적으로만 알고 계셔도 얘가 나왔을 때 대응도 될 수는 있겠지만 얘가 이제 다른 차별화 단락이라든지 어떤 강글을 쓸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토픽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이 보시면 이제 그 표준이 나왔죠. 아까 본 거죠. 20889, 그죠? 20889, 그 가명철에 나왔던 그 표준이죠. 거의 비식별 기술로, 하나로 나왔던 겁니다. 20889에 나왔던 비식별 기술 하나로. 그다음에 IND OCPA, IND, 어떤 FAOCPA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성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 IND OCPA는 어떤 결정적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얘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FAOCPA는 이제 비결정 가변 형태의 어떤 그 암호 알고리즘이죠. 그런 이게 결정적이고 이제 가변한 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차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순서보다 암호화 자체도 어떤 취약점이 있겠죠. 거기에 따른 어떤 공격 유형이 있다. 이게 볼륨 공격, 추론 공격. 추론 공격은 축적 공격, 비교차 공격이 있다. 정도 이런 주요 키워드로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얘에 대한 그 순서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긴 한데, 알고리즘까지 많이 자세히가 되어 있는데, 어,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전부 다 이해를 할 수는 힘든 경우도 있고, 저도 아직 명확하게는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금 이런 앞에 대시는 키워드를 조금 서브노트에 담아서 만약에 나왔을 때 이런 키워드만 잘 노출돼서 작성이 된다라면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얘가 만약에 나왔을 때 나는 뭐 어떤 키워드는 꼭 적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서브노트로 가져가셔가지고 반복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얘는 이제 그 데이터 정보 보호와 활용도 측면에서 양립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립성 유지한다는 게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과 이제 활용 측면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해서 갖고 있는데 얘를 이제 조회할 때 계속 복화해서 하는 부분이 생기면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활용도 측면에서 어떤 보안과 어떤 그 활용 측면에 대한 부분이 양립성이 있는데 얘는 이 둘 간에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활용 측면까지 제시한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무조건 전부 다 이제 그런 다양한 커리를 다 수반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뭐 범위 검색이나 어떤 최소값, 최대값, 카운트, 어떤 정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복호화 없이 이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어떤 암호화를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어, 순서 정보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보도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에 나와 있는데 이 평문이 1, 3, 83, 1, 83, 83 간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제 도식화를 보시면 평문이 이제 그 1, 3, 83과 1, 83 해서 이게 보시면 거리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를 노출시키지 않게끔 순서를 보존해서 암호화를 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CT1, CT2, CT3인데 이제 CT1과 2는 이제 가까운데 2와 3 간에는 거리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 얘도 마찬가지로 T1과 T2가 거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없애고 이제 암호문에서는 크게 노출되지 않게 이제 요 순서만 어, 유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ND OCPA라는 안정성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라고 첫 번째 유형은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 암호 알고리즘 대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시가 된 게 이제 암호할 때 이렇게 순서를 어, 유지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암호화 알고 이제 이게 IND OCPA라는 게 한번 이제 암호화가 이제 된 거죠. 된 건데 이 암호화로 이제 그 암호화된 그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어서 이제 빈도가 이제 높아지면은 이런 이제 그 순서에 대한 어떤 빈도가 데이터가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가
중복됐을 때 이제 빈도수의 차이를 인해서 이런 순서 보존 암호화에 대한 공격에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 크기가 이제 평균의 개수의 지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저장소에 대한 공간 제약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게 이제 INOCPA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변 순서 보존 암호화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초기의 순서 보존 암호화는 순서 보존 암호화 공격이 취약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일한 암호문에 대한 빈도수를 이용해서 빈도수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격이 취약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IND-FOCPA라는 이런 안전성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식화에 보면은 이진트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진트리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얘는 순서 보존되지 않은 암호문을 아까 이용을 하는데 이제 순서에 대한 부분을 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암호화는 암호 자체대로 가져가고 얘를 순서를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인코딩 정보를 따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구성도로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 내에서 어떤 스테이트라는 부분이 있고 DB 공간이 있는데 이 스테이트라는 부분이 인코딩된 어떤 업데이트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제 32, 12, 100, 뭐 6, 15 이게 이걸 원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암호화가 된 거죠. 얘는 이제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암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대한 순서를 이런 인코딩 정보로 따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트리 자체가 이제 부모 노드로부터 이제 좌측에 있는 노드의 크기는 이제 작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부분부터 큰 노드가 이제 위치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인코딩 정보를 이제 순서를 보존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암호문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암호문은 이제 순서가 보존되지 않고 이제 암호문으로부터 원래 평문을 복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순서 보존되는 인코딩을 이용해서 암호문의 크기를 비교한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보존된 인코딩 정보를 통해서 암호문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이제 가변 순서 보존 암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이제 잘 이해는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고정된 어떤 초기 순서 보존 암호는 어떤 결정적 암호문을 통해서 순서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도수가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취약 공격 암호 가변 순서 보존 암호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코딩 정보를 추가로 얘는 이제 그대로 이제 암호문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순서 보존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인코딩 정보 순서를 보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큰 흐름으로 조금 가져가셔도 답안을 작성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젠트리로 이제 이용하는 어떤 가변 순서 보존 암호는 트리 높이가 이제 깨지게 되면은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있다. 이런 어떤 한계점이죠. 이런 한계점도 있다라고 좀 추가로 좀 이해를 해주실 것 같고, 요 이후에도 이제 트리 말고 좀 확률적으로 이용한 확률 기반의 어떤 순서 보존 암호화 방식도 이제 막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초기 순서 보존 암호화, 그다음에 이제 이진 트리를 이용한 가변 순서 보존 암호를 조금 이렇게 큰 축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순서 보존 암호화 공격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볼륨 공격과 추론 공격이 있는데, 이제 볼륨 공격은 이제 답변 크기를 분석하는 방식인데, 얘는 이제 이 주간 주기동에서 나왔던 내용, 이제 볼륨 공격 자체는 이제 이 순서 보존 암호화 공격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언급만 되어 있고 추론 공격으로만 이제 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론 공격은 크게 이렇게 결정적 암호화 알고리즘, 그다음에 확률적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결정적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축적 공격과 비교차 공격이 있다라고 이제 유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암호문의 어떤 빈도수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호문이 있고 이 보조 데이터가 있는 거죠. 보조 데이터가. 이제 보시면 이제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어떤 통계치와 같이 공개된 데이터를 이제 보조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죠. 이제 공격하기를 위해서 보조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이제 어떤 공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순서 보존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에 저장해서 이제 순서를 어쨌든 이제 순서를 보존하잖아요. 그거에 어차피 데이터 중에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의 보조 데이터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추론 공격.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추론 공격은 이제 축적 공격과 비교차 공격이 있다. 얘는 이제 그 이분 그래프를 이용해서 허용 여부 이제 그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분 그래프를 이용해서 축적 공격과 비교차 공격 차이점은 어떤 그래프의 가중치를 정의하는 방법, 그래프의 가중치를 정의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분 그래프의 순서 교차를 허용하는 여부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항 분포를 이용한 공격도 있다. 이건 확률적 암호 알고리즘에서 쓰이는 어떤 순서 분할 암호 공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